네, 먼저 말씀드리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시간이 돼서 꺼지지는 않고요. 아마 이제 생방송을 하고 있어서 생방송 녹화 중계를 하고 있어서 마이크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아마 시간이 되면 제가 사회자가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꺼지진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시민단체 연대회의하고 그리고 세종시 출입기자단이 공동 주관하고 주최하는 6.13 지방선거 세종시 교육감 후보자 초청 토론회 사회를 맡게 된 세종환경운동연합의 박창재 사무처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젊은 학부모가 많고 특히 세종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제일 뜨겁고 민감한 지역입니다. 세종시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선도 도시로 출범을 했습니다. 행정 중심 복합 도시를 넘어 행정 수도로 나아가고 있고 실질적인 행정 수도의 핵심 경쟁력 중의 하나로 바로 이 교육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13 선거에서 선출되는 세종시 교육감은 전국에서 가장 진취적인 교육 열정에 부합하고 특화된 교육 콘텐츠를 통해서 행정 수도 완성의 발걸음을 맞춰야 할 중대한 역할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명품 도시 세종에 걸맞는 모범적 선거 문화와 정책 선거를 유도하고 선거의 주인인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세종시 교육감 선거에는 방금 전에 이제 추첨을 통해서 순서를 1번, 2번, 3번 이렇게 이제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앉아 계신 순서가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는 왼쪽부터 최태호 후보, 그 다음에 송명석 후보, 또 최규진 후보께서 이제 세 분이 출마를 하셨고요. 후보자 간 토론 순서와 좌석 배치는 이제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습니다. 후보를 호명할 때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환호를 하신다거나 박수를 치신다거나 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론의 규정을 어길 시에는 퇴장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공정한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각 후보께서는 추첨 순서에 따라 토론회 테이블에 지금 앉아 계신데요. 다시 한번 추첨 순서에 따라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태호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뭐 인사 정도는 박수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송명석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최규진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약 2시간 가까이 진행되는 세종시 교육감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토론 의제는 세종시민단체 연대회의와 세종시 출입기자단이 선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후보들의 정견 발표, 그 다음에 공통질문, 그 다음에 상호토론, 또다시 공통질문, 또 마무리 발언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정견 발표 시간인데요. 먼저 각 후보의 정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3분이고요. 20초 전에 종소리로 마감 임박함을 알려드리고요. 시간이 다 되면 사회자인 제가 제재를 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추첨 순서에 따라서 먼저 최태호 후보의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교육감 예비후보 최태호입니다. 저는 중등에서 14년, 대학에서 21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함께 어울리며 오로지 교육만을 생각해 왔습니다. 저희 선친께서도 44년을 교직에 계셨고 중부, 숙부, 형 내외 그리고 제 처, 자녀까지 하면은 합의 한 200년 정도 좀 넘습니다.
교육 경력이 그 정도 되는 교육 과정에서 태어났고 교육 과정에서 자랐고 이렇게 해서 저에게 있어서 교육이라는 것은 제 삶 전체 온전히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육은 제 삶의 모든 것입니다. 이런 저에게 세종시는 참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입니다. 인적 자원의 교육 환경이 전국 최고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학력은 4년 연속 전국 꼴찌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무너져 내린 세종교육을 회복시키고 정치에 예속되지 않는 오직 교육만을 위한 교육 행정을 펼치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시대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최고의 교육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최고의 교육 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저는 우선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학력을 해결하겠습니다. 학교장 책임 경영제를 바탕으로 유, 초, 중, 고의 교육 과정의 내실화, 선택적 방과 후 학교, 학력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자유학기제, 희망 학생 대상 수준별 야간 학습 등을 운영할 것입니다. 둘째로 공교육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수준화를 강화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원의 자질 향상입니다. 교원 자질 향상을 위해 근무 조건을 개선할 것이며 교직의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잡무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복지후생제도를 확충할 것입니다.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 평가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과밀학급을 해결하겠습니다. 세종시는 출범과 함께 과밀학교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전 신정균 교육감께서는 학교를 바로바로 지어서 전혀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현재는 1-2 생활권 M9 부지에 2020년까지 학교 신설을 한다고 했는데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반드시 개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체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테마파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숙명석 후보의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교육감 후보 송명석입니다.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김종서 장군의 기계와 절개가 살아있는 이 세종시에서 우리의 교육의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어서 무척 영광이고 행복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수업 개혁을 통해서 한계를 느꼈고 또 대학에서 교육 방법론을 가리키면서도 한계를 느꼈습니다. 무너진 교육을 일으키기에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더욱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세종시가 안고 있는 과밀학급의 문제, 학교 폭력의 문제, 그리고 학력 저하의 문제, 그리고 초임교사와 중견교사들 간의 소통의 문제, 또 하나 지역 간의 어떤 격차의 문제, 이러한 많은 문제점과 그리고 평준화에서 오는 그런 하향 평준화의 문제에서 오는 학력 저하의 문제, 이런 것들이 산재되어 있을 때 제가 고민하는 하나의 교육자로서 저의 나름대로의 그 경험을 살려서 세종시에 조금이나마 획을 그을 수 있는 미랄이 되고자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종시 교육에 있어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저는 세종교육의 기본적인 공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들의 안전 및 교육 복지 보장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 복지 이후에 교육 적폐를 척결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운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교육에 있어서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학력 저하의 문제 대안으로서 고교 평준화에 운영의 유연성을 둔다는 겁니다. 고입제도 또 변화의 고입 입시, 내신과 면접의 다양성, 그리고 고교 평준화의 거주지 우선 배치를 확약하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설립되는 외국 대학 및 연계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여 학생들의 해외 유학에 교두부를 제공하겠습니다. 첨단 산업기지 오창과 오송, 대덕을 연계하여 네트워크 토대로 학생들에게 신기술의 미래를 예측하게 하여 진로 결정을 기하게 하겠습니다. 네, 후보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규진 후보의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육감 예비후보 최교진입니다. 이렇게 정책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기자단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귀한 시간 내서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도 참 고맙습니다. 역시 선거의 꽃은 정책 토론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엄청난 세상의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차가 운전자 없이도 다니고 있고 인공지능이 그 어려운 바둑에서 인간을 이겼습니다. 몇 년 후에는 택시 운전자가 사라지고 또 동시 통역사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직업의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정도인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게 될 20년 혹은 30년 뒤를 상상해 보면 정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기업은 재빠르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대학도 따라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등학교도 혁신해야 합니다. 대학이 요구하는 인재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충 심야학습 방식의 사지선다 암기식 공부는 무의미해졌습니다. 교과서에 갇혀서 달달 외우던 공부는 소용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는 대학을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기업이 그런 인재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올해 우리 세종시 졸업생들이 대학에 많이 갔습니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라는 매우 혁신적인 교육 방식이 대학에서 호응을 받았습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제 세종이 시대 변화에 따른 교육의 변화를 선도합니다. 국영수를 뛰어넘어서 180개가 넘는 공동교육과정이라는 지식의 바다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배우고 자유롭게 익히는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설레고 멋집니다. 우리는 이 길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길은 미래로 가는 길이고 이 길은 우리 아이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평준화를 되돌리자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안 됩니다. 옛날 방식의 암기식 경쟁 교육으로 되돌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과거로 돌아갈 것인지, 차분한 안정 속에서 성장할 것인지 아니면 혼란 속에서 다시 퇴보할 것인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이번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많은 의견들을 나누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특히나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후보의 정견 발표, 그다음에 주요 공약을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교육의 주요 현안 그리고 해법을 심도 있게 다뤄보기 위한 공통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넘어서 진정한 명품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교육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세종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큰 틀에서의 로드맵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2분이고요. 순서에 따라서 송명석 후보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교육을 남을 이기기보다는 나를 이기는 극기 교육에 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서로 상생의 교육을 해야 하고 세상을 보다 유연하게 살아가는 그런 융통성 인간을 키우는 방법론을 제공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교육학이 없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철학을 구현하고 또 실천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미래 사회는 우리가 지식 역량을 요구하는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이라든가 또는 자기관리 능력이라든가 공동체 함양 능력이라든가 창의적 사고 능력이라든가 또는 그 심미적 감성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것이 미래의 화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되 상생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인재 육성의 모토로 키우는 것이 우리 교육의 화두요 세종교육에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청사진은 앞으로 차후에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틀에서는 이런 점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조금만 떨어뜨려 주시겠습니까? 예. 너무 울려가지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시간이 남긴 했습니다만, 예, 잘 맞춰주셨고요. 최규진 후보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20년 후, 30년 후를 준비하는 일이죠. 세상이 급변하는데 과거의 암기식 교육에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교육의 내용, 교육의 방법, 그리고 교육 시설 모두 미래 지향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원래 진보적인지도 모릅니다. 세종은 이미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만나게 될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그리고 세종에서 활짝 꽃피우고 있는 혁신학교 운영은 모두 미래를 준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고 가장 먼저 성과를 내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다른 후보들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평준화에 손을 대겠다고 합니다. 안 됩니다. 이거 큰 혼란이 있을 겁니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이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지선다의 객관식 시험, 수능 평균으로 아이들을 줄 세우는 식의 교육, 그런 옛날식 교육이 세종교육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수학을 못하더라도 미술을 잘하면 피카소로 키워주고, 과학을 못해도 글을 잘 쓰면 조정래 같은 대작가로 키워주고, 국어를 못해도 스케이트를 잘 탄다면 김연아로 키워주는 교육이 세종교육이어야 합니다. 전국 유일의 캠퍼스형 고등학교,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그리고 세종형 혁신학교에서 세종교육의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최태호 후보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에는 보수와 진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법론은 좀 보수적인 게 낫고 정책은 진보적인 게 낫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전 보수와 진보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미래를 찾아 세종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이 다시 나가는 추세가 좀 나타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세종교육을 제 35년의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 최태호가 반드시 세종교육을 명품교육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세종교육을 최고의 명품 교육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명장이 명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종시민은 최고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보장하겠습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계획되었고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주해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육은 거창한 계획이나 예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은 기본에 충실하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며 전문성 있는 교육과의 인사들과 미래 사회를 이끌 의욕적인 학생들과 이를 지원하는 학부모, 시민들과 함께 노력하고 정성을 다할 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미래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융복합적인 사고를 지닌 학생들로, 창의적인 학생들로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학력과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진로는 학생들의 삶의 목표이며
살아가는 의미입니다. 진로를 스스로 찾아가고 이를 연습하고 준비하도록 하여 학교에서 목표와 의미를 알아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세종시 고교생들의 이제 학력 수준이 낮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진단을 하고 학력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2분이고요. 답변 순서에 따라서 최교진 후보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능만 가지고 학력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은 그냥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과거 연기군 시절 입학생들의 성적을 전국 대도시의 수능과 비교하면 낮은 게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세종시 교육감에 취임한 이후에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바꿨습니다. 혁신학교도 만들었고 수업 혁신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1, 2년의 노력으로 학력이 그렇게 쉽게 올라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취임한 후 입학한 아이들이 올해 졸업했습니다. 작년부터 조금씩 상승하더니 올해 대학 진학을 보면 대성공입니다. 학력 수준이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영재 학교를 빼고도 2년 사이에 서울대 등 전국의 주요 대학 합격자 수가 2.5배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학생과 선생님들이 노력한 결과이고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 대학의 주목을 받은 것, 그리고 선생님 80여 명이 진학 지원단을 구성해서 꼼꼼하게 맞춤형 진학 지도를 한 덕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종의 현재 학력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이 앞으로 5년 안에 세종이 강남을 능가할 것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습니다. 과거 성적을 근거로 세종 학력이 낮다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니까 지금 학교에서 애쓰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매우 속상해합니다. 정말 미안한 일입니다. 혹시나 다른 지역에서 정말 그런 줄 알고 입줄을 꺼리면 어쩌나 걱정도 됩니다. 더 이상 그런 과거에 근거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지 말고 오늘의 성적, 내일의 성적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최태호 후보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뉴스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가짜 뉴스 아닙니다. 진짜 뉴스고요. 수능 성적 분석 결과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거에 보면은 2014, 15 이렇게 쭉 나온 곳에서 한 번만 15위하고 나머지는 17위에 머물렀습니다. 전국 꼴찌고요. 우리와 비슷한 그 제주도는 상위권에 머물러 있는데 세종시가 꼴찌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그냥 장난노는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세종시 학력 저하는 안타깝고 부끄럽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세종시 교육의 현실입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계획된 도시로 최고 수준의 시설과 최고 수준의 첨단 기술이 시의 모든 영역에 도입되어 있습니다. 교육시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최고의 환경, 최고의 선생님을 갖고도 왜 세종시 학력이 전국 최하위인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학교장 책임 경영제를 바탕으로 유, 초, 중, 고 교육 과정의 내실화를 해야 합니다. 선택형 방과후 학교, 학력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자유학기제, 희망 학생 대상 수준별 야간 학습 등을 실시해서 학력을 기초부터 탄탄히 쌓아서 위로 올려야 합니다. 더불어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교직의 능률을 최대화, 극대화하겠습니다. 근무조건 개선, 교육 업무와 잡무 없애기, 독립후생제도 확충 등을 해서 교사가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학력만큼은 교육감으로서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나 다른 각 학교 선생님들은 교육청의 방침에 당황할 수 있지만은 모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명석 후보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학력은 저하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력 저하를 얘기하기 전에 저는 학력이라고 하는 학력관에 대해서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각 후보님들은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계량화된 수치의 학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총체적인 인성과 주지교과의 학력을 두 가지를 포함한 학력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질문의 요지는 그 후자 계량화된 그 학력 수치를 가지고 갑론을박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쓸모있는 인간을 길러내는데 진정한 의미의 학력관을 우리는 지향해야 되고 우리 교육청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의 학력, 지금 방금 전에 최교진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학력이 향상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최태호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의해서 저하됐다고 하는 부분, 적절하게 그 타당성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학력의 본질은 결국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결과를 책임질 줄 아는 사람, 강재규 소령처럼 책임질 줄 아는 그러한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또 앞으로 지향해야 될 우리는 그것을 새롭게 구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만약에 이것을 맡게 된다고 한다면 학력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교육청이 주관하는 그 방과후 센터를 해서 이것을 운영할 것이며, 향후 임기 내에 최저의 학력을 최고의 학력으로 끌어내는데 온 힘을 바쳐서 경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공통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고교 평준화에 대한 찬반 양론이 뜨겁습니다. 학교 서열화를 막을 수 있다는 순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가 반면에, 학생들의 학력이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그리고 자유학기제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진단하고 이 존폐 여부에 대한 입장 그리고 내실화 방안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2분이고요. 답변 순서에 따라서 최태호 후보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교 평준화 정책은 중학교 교육 정상화, 고등학교 간 교육 격차 해소, 중학교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고입 재수생 문제도 해결했고요. 그러나 이 평준화 정책의 실시는 학습 집단의 이질화로 인해서 고등학교 수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렸습니다. 결국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력 저하라는 하향 평준화 문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학습 집단의 이질화란 한 교실의 수업의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굉장히 상향적인 학생과 너무 부족한 학생들 같이 있음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교 평준화는 세종시의 학력이 저하된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여러 가지 물론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당장 폐지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정원희 후보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있는데 일부 유지하고 일부 폐지하는 이러한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고교 평준화가 가지는 장점은 살리고 또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으로 특화고 설립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AI 생명과학고, 국제금융비즈니스고 등의 특화고를 신설하고 기존 영재고등학교 등 특목고를 폐지 않고 유지시켜서 학생들의 고등학교 선택권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겠습니다. 고교 평준화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경쟁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사고라든가 특목고 등을 좀 더 경쟁력 있게 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 선택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송명석 후보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존의 평준화를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한 줄 세우기 교육은 안 됩니다.
쓸모 있는 인간을 길러내는데 한 줄 세우기는 이거는 아주 오래된 그런 낡은 교육관입니다. 참 교육관으로 평준화를 찬성하지만 평준화에서 요구하고 있는 또 평준화에서 파생되는 그 학력 저하의 문제는 저는 내적 처방과 외적 처방으로 이것을 극복하려 합니다. 내적 처방은 수준별 수업의 내실화, 그리고 무학년제, 그리고 학점 이수제, 그리고 능력이 있으면 동기부여를 하는 조기 졸업제를 이용해서 충분히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이것을 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고, 외적으로는 평준화 이후에 생기는 신설학교라든가 또는 각 지역의 거점 도시에서 오는 그 조치원 지역의 오창과 오송 지역의 그런 지역과 사생활권과 또는 육생활권의 각각 특성하거나 또는 한국 외국어 교원대학교나 이런 학교를 유치 또 신설해서 특성하고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 또 마이스터고도 신설하고 해서 평준화의 한계점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면서 그 학력의 그 쓸모있는 인간을 길러내는 그런 기본적인 관과 또 우리가 그 내실화된 학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 고교 평준화의 문제점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만족스러운 세종교육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머리와 또 저의 지혜와 또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연결해서 정말로 의미 있는 세종교육을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들을 너무 잘 지켜주셔가지고 예,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아주 깔끔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규진 후보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전국적으로 평준화에 대한 논란은 끝났습니다. 학생들을 평균과 총점으로 줄을 세우면 우리 아이들은 누구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수학을 못해도 미술을 아주 잘하면 화가가 되고, 과학을 못해도 글을 아주 잘 쓰면 작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비평준화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고입 시험 성적을 강조하면 평균 점수에 집착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고만고만한 사람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비평준화는 세종에서 1등 학교로부터 꼴찌 학교로 줄을 세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자기 성적에 따라서 학교에 선택당하는 거지요. 학생들에게 선택권이 없는 것이 비평준화입니다. 비평준화하면 세종의 고등학생 대부분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2등 학교, 3등 학교뿐만이 아니라 1등 학교라 하더라도 반에서 10등 이하의 학생까지는 열패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비평준화입니다. 아직 가능성이 많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빨리 패배의식을 심어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게다가 중학교 교육이 따라서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중학교 교육이 시험풀이 입시 교육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혁신적인 수업은 할 수 없게 될 겁니다. 학부모들은 1등 고등학교를 많이 가는 중학교 학부의 초등학교로 몰리겠지요. 사교육비는 어떻게 감당하죠? 현행 대학 입시에 맞는 세종이 하고 있는 매우 다양한 교육과정, 혁신적인 수업, 이러한 모든 것은 평준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평준화로 입학한 1세대인 올해 고3이 내년 대입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면서 평준화의 힘을 증명해낼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번 토론은 후보자 간의 상호 토론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에 앞서서 먼저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권자들이 이 토론회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후보들의 정책 공약 그리고 비전입니다. 각 후보께서는 질문 내용과 상관없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을 좀 자제해 주시고요. 정책 토론이 될 수 있는 질문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하면 고맙겠습니다. 한 후보당 총 3번의 질문을 할 수 있고요. 한 후보에게 집중적인 질문도 가능합니다. 질문 시간은 1분이고요.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송명석 후보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네, 편의상 우측 최태우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3대 정책을 꼼꼼히 읽어봤는데요. 13번째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전면 확대에 이어 초등학교 종일 돌봄 교실을 6시까지 운영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아이디어도 좋고 저도 이와 유사한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해서 특히 강사의 질 관리는 어떻게 하실는지 강사의 질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마침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요. 유치원 방과 후 때문에 이 맞벌이 부부가 아닌 부부들은 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를 좀 더 확대해서 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추구하고요. 초등 돌봄 교실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학교에서 이렇게 돌봐줌으로써 학부모들의 그 힘든 점을 좀 함께 업어주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강사의 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제 강사 선생님하고 참 긴 대화를 나누며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니까 어느 회사에 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분들도 있었고 거의 대부분이 그러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질이 6개월 과정으로 이렇게 계약하는 거에서부터 해서 상당히 어렵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교육감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교육의 수준 맨날 천편일률적인 것을 하고 있거든요. 뭐 수영, 뭐 바이올린, 무용 이런 거, 영어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아이들을 전부 아이들의 그 취향을 받아서 그에 맞는 맞춤식 교육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렇게 하다면은 강사의 질이 좀 수준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강사들을 채용할 때 교육감이 직접 들어가서 이들과 대화하고 토론하고 또 어느 정도 인성을 갖추고 있느냐 이런 것까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 인성 문제, 교사답지 않은 교사가 많다는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인성 문제는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해주시죠. 네네. 세종교육 현안 문제 중에 유아교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양 후보님에게 유아교육 측면과 보건교육 측면에서 여쭤볼 건데요. 최계진 후보님께서는 유아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서 지난 4년은 유아교육이 토대를 잡은 기간이었다. 전국 최고의 공립유치원을 전국 최고의 단설 유치원 설립, 전국 유일의 유아 보호를 위한 간호사 배치로 전국이 부러워하는 유아교육이 되었다. 최고의 형용사를 최고의 그런 용어를 많이 쓰셨는데 그중에서 일반 보건하고 연결해서 보건에서 이 간호사 배치로 전국이 부러워하는. 그런데 제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일반 학교의 그 보건교사가 한 분이 세 학교를 다루는 그 순위교사를 한다라고 들었는데 제 생각은 그 보건교사는 순위교사보다는 적정한 인원을 배치해서 긴급 상황을 대비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상당한 그런 그 여러 가지 불만으로 제가 조사를 됐거든요. 요와 연결해서 보건교사의 그 문제점과 이 강사, 이 간호사를 배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하시는 거하고 연결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요거 2분 네네. 답변할 수 있는 거죠? 네네, 2분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셔서 대한민국 유치원 가운데서 세종시 유치원이 최고인 것은 사실입니다. 공립단설 유치원의 뭐 비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요. 근데 안타깝게도 초중등교육법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보건교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유치원에는 그런 조항이 없어요. 사립 유치원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유아교육법을 상세하게 들여다봤더니 간호사를 배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보건교사도 중요하지만 유치원에야말로 간호사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종시에만 100%, 다른 시도에는 아직 아무 데도 배치하지 않고 있는데 유치원에 간호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치원에서는요, 우리 애기들 그 투약 시간을 맞춰서 하는 것만도 선생님들이 신경 쓰기 어려운데 이 간호사가 배치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학부모님들이 좋아하시고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이 그것을 신경을 쓰지 않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단지 조금 아까 송명석 후보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2개 학교, 3개 학교 순회교사로 다른 학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보건교사를 배치받는 것은 교육부로부터 TO를 받아서 하게 되는데 실제로 기준이 중학교 과정은 18학급 이하, 초등학교 과정은 12학급 이하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기간제 교사를 배치하고도 모자라는 학교가 있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2개 학교에 순회를 하고 계신 보건교사가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지만 점점 해결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 네, 송명석 후보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남았습니다. 네네. 최규진 후보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캠퍼스 학교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상당히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 대학 입시 구조가 인프라가 대학이 경쟁 중심의 사회가 되고 또 노동의 그 임금 구조의 그 차별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한국 교육의 파행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학년의 자유학기제가 아니라 고학년에서의 캠퍼스형을 도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선진국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효과 면에서 여러 가지 설문지를 통해서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에 따르는 그 번거로움, 그에 따르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어떤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파행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이 불만 요소가 많다고 제가 분석을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하고 그에 대한 것이 그냥 만족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책임 있는 말씀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정말 귀한 질문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대학 입시가 지금 상당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수능으로 학생을 뽑는 율이 한 20% 정도입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모집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 학생이 졸업한 학교의 교육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학생은 우리 과에 입학하기 위한 자질이 있는가, 혹은 이것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가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엄청나게 다양한 진로가 있는 가운데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공부할 수 있도록 선택의 여지를 넓혀주기 위한 것이 캠퍼스형 공동교육 과정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송명수 후보께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과정을 쭉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첫째는 선택을 하긴 했는데 학교가 너무 토요일 날 이동해야 하는 학교가 내가 살던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학생들이 일부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 다른 일정과 이게 겹쳐가지고 이제 포기하는 학생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2학기 지금 준비해서 2학기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세종시에 가장 많은 스마트 설비를 활용해서 지금 양지고등학교를 거점 학교로 해서 4개 정도의 학교에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그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수업을 하는 곳은 양지고등학교 한 군데가 되고 그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3군데의 거점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지금 현재 좀 부족하게 느끼는 부분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80개 이상의 강좌를 우리 학생들이 들으면서 대입에 구체적인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입니다. 네. 그럼 다음 순서로 최규진 후보께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은 1분이고요. 답변은 2분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최태호 후보님, 2018년 입시에서 정시의 비율이 20%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학력과 수능 성적을 등치시키지도 않지요. 학력의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학교에 적용되는 교육과정은 2015 교육과정입니다. 역량 중심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현재 세종교육이 이 교육과정을 선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은 교육감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후보께서는 이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역량과 문이과 통합의 의미를 아시는지 아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문이과 통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밝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학력이 최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맞는 사실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21년을 근무했는데 21년 되면서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입학생 수와 고등학교 졸업생 숫자가 역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입학에 대한 우려는 지금은 거의 불식됐다고 봐도 됩니다. 이미 고등학교 졸업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학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학과에 지방대학은 문 닫는 것도 실제로 많이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학과,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시 부여율이 20%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수능에서 하는 것은 사실 많이 뽑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수능 성적이 각 시도의 그 서열화하는 것에는 기본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갖고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교육평가원에서 하는 이러한 자료 말입니다. 이런 것에서 서열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가 성적이 낮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학력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학년제가 파괴될 것입니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이후의 그 교육 과정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과목에 여러 명의 교사가 들어가서 가르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학력이라는 개념이 지금처럼 얘기하는 그런 학력이 아니겠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학력은 기초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구구단도 못 외고 아버지 이름도 못 쓰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초 학력이 완전히 구비된 상태에서 자기의 능력과 개발, 그 다음에 창의적인 적성, 이런 것을 맞춰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학생으로 성장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우리 송 후보께 여쭤볼 작정인데 지금 사실은 우리 최태우 후보가 제가 역량에 대해서 문이과 통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전혀 다른 소리를 하셨어요. 실제로 문이과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실현하려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필수고요. 그래서 세종형 학력 개념을 세종에서는 만들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을 만들었고 학생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동교육과정을 도입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송 후보님께서는 스스로 진보 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송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진보적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있으면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은 평준화를 찬성한 이유에 대해서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줄 세우기 교육이 안 되고 학생의 인권, 물론 교권 다 중요하지만 학생 중심의 어떤 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그 후보님이 지금 시행해 오고 있는 혁신학교 많은 부분 인정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유일한 좋은 정책 자유학기제 인정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적으로 그런 어떤 큰 틀에서의 어떤 임금 구조의 차별화 또는 대학의 평준화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틀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력모계식으로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런 문제 또는 그 학생들의 그 내부적으로는 학생 자치회를 법제화시키는 것이라든가 교무회의라든가 또는 운영위원회를 법제화시킨다든가 또는 그 여러 가지 지역 마을 공동체를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극 동의를 합니다. 단 교사들의 불만이 다소 있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교사들의 권위를 월권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활용하는 그 모습, 뭐 이런저런 이야기, 무상급식 합니다. 그리고 무상교육도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또 합니다. 모든 것이 퍼플리즘으로 다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그런 것을 수렴했을 때 저는 기본은 쓸모인간을 만드는데 결국은 학생 중심으로 학생이 왕이 아니지만 학생의 인권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것이 저의 진보요. 그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간단하게 학생 편이냐 덜 그쪽에 서느냐 그 어떤 뉘앙스의 차이에 따라서 저는
진보냐 보수로 굳이 나눈다면 거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모두가 제 나름대로의 생각에 진보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제가 네네, 한 네네. 번 더 남았습니다. 예. 최태우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지난 4년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 복지를 이루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아울러 이번 공약에는 다른 시도보다 앞서서 중고등학교의 교복, 수업료, 그리고 체험학습비까지 세종시와 공동으로 책임지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보편복지의 형태라고 할 수 있죠. 부모가 아이를 낳지만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철학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한 가정의 인자가 아니라 나라의 인재이기 때문이죠. 최 후보의 예비 후보 공보문을 보니까 선택적 교육복지의 확대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보편복지와 선택적 복지는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대표적인 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보수 후보에 맞는 공약이지요. 그럼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선택적 교육복지 확대의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감사합니다. 예,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세종시 같으면은 무상급식 좋습니다. 또 무상교육 좋습니다. 저도 뭐 할 수 있다면 무상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세종시가 지금은 뭐 취득세, 등록세 많이 들어와서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무상급식, 뭐 무상교육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세종시에는 거의 거주하는 분들이 많지 공단이라든가 뭐 이런 다른 세수가 들어올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10년이 지난 후에 어떤 세금으로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지 이것이 저는 걱정입니다. 교육은 미래를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상교육, 무상급식, 저도 무상교육을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지만은 우리 나라가 발전하는 데에서는 일단은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보편적 복지하고 선택적 복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전 재벌의 아들까지 무상교육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 좋고 무상급식도 마찬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재벌가 아니면 뭐 대그룹의 손주들까지 무상교육을 받으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택적 혹은 선별적 이렇게 얘기하는데 골라가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교육을 하자는 것이죠. 무조건 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세금의 문제도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 말씀하셨는데 보편적 복지는 전부 다 같은 혜택을 보면 평등하고 좋기는 하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의 낭비, 즉 내가 낸 세금 그 잘못 쓰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5,000원짜리 학교 급식이지만은 실제 아이들이 볼 때는 이거 먹을 수 없어요 그러는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것을 개선하는 것이 더 옳다고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호 토론을 이어가면서 토론의 열기가 조금씩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상호 토론인데요. 순서에 따라서 최태호 후보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혁신학교 얘기 많이 하시고 또 뭐 경쟁 얘기 많이 하시는데 최규진 후보님께 질문 드릴게요. 혁신학교가 사실 실제적으로 기초학력이 일반 학교보다 크게는 3배 정도 낮다는 건 아주 심한 건 11배까지 차이 난 것도 있습니다. 중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요. 중학교 학부모들이 우리 애가 공부를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학교에 대한 어떤 대안을 한번 발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2014년도에 영기군 시절의 학력이라고 지난번 우리 티브로드 때 그 말씀하셨는데 그때 학생들은 그럼 지금 우리 최규진 후보님의 제자들이 아닌가. 제가 지금 교육감이 된다고 할지라도 제가 올해부터 책임지고 학력 신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감이 바뀐다면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혁신학교에서 그러니까 공부를 우리 아이들이 안 하는 게 아니라 과거와 다른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초등학교에서 시험이 없어졌어요.
근데 시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시험이 과정에서 늘 똑같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그 교실은 가르치는 사람이 중심이어서 가르치고 나서 지필 평가를 통해서 1등부터 쭉 한 줄로 세울 수 있었다면, 새로운 교육에서는 배움 중심이 되면서 아이들 하나하나의 빠른 아이, 늦은 아이, A에 관심 있는 아이, B에 관심 있는 아이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지원할 거가 중심이 되는 것이 학교 혁신이고, 그 프로그램들이 학교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학력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고마운데요. 지금 그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수능 평균 점수라고 하는 것이 14, 15, 16, 17학년도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학생들이 2013년, 14년, 15년, 16년 고3 아이들의 성적입니다. 2013년에 졸업한 아이들은 제가 2014년 7월에 취임했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 얘기지요. 무엇보다도 그때 당시 이걸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연기 당시에 2013년도 졸업한 고3 세종시 학교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세종고, 세종여고, 하이텍고, 성남고, 한솔고 5개입니다. 그 중에서 하이텍고가 실업계고요. 성남고에 예술반이 있고요. 세종여고에 상업반이 있습니다. 이 모든 학생들의 수능을 평균 내서 다른 지역에서는 일반고 평균만 내는데 이걸 놓고 꼴찌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취임하고 나서 입학한 아이들의 올해 성적을 보시면 세종시 학력 절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올해 성적 말씀하셨는데 올해 성적 58명 정도 대학에 좋은, 흔히 말하는 스카이 대학 간 거를 놓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음 기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송명석 후보한테 하나 질문할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새로운 교육, 줄 세우기 교육, 저도 물론 반대합니다. 1등부터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해외에 한류 문화 전파하는 사람들은 공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교육감이 된다면 교육감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직과 신뢰, 그 다음에 소통, 도덕성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교육감의 도덕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뭐 팩트도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때 이야기가 다 마무리가 안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실 수 있는 제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상당히 그 신중한 말씀을 또 질문을 주셨는데 지난번 1차 토론회에서 충분히 제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뭐 특별히 더 뭐 말씀드릴 그런 뭐 이유도 없고 또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이후에 플러스 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제가 가름하겠습니다. 그럼 팩트라는 것이 맞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요. 아니 덕목에 대해서 그거는 단언하지 마시고 지난번 회의 때 지난번 1차 때 제가 말씀드린 그 이상으로 오늘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1분 정도 남았으니까 교육감의 덕목에 대해서 평소에 갖고 계신 네, 물론 교육감의 덕목, 뭐 교육감뿐만 아니라 리더의 덕목은 뭐 가장 중요한 것이 도덕성이겠죠. 뭐 손자병법에 5덕을 보통 리더의 자질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신, 인용, 엄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누구에게도 교육감뿐만 아니라 최고의 지도자는 그 현장에 진정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고 믿음을 줄 수 있는 리더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진 따뜻한 엄마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고 책임질 줄 아는 리더가 되고 마지막에 엄은 그 공과 사를 구별하는 그런 그 리더가 되면 저는 누가 되든지 간에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특히 교육감은 그 중에서 전문성과 신뢰와 도덕성 뭐 이런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도덕성이라고 생각하겠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1순위의 그 우선순위를 한다면 도덕성, 신뢰, 그 다음에 전문성 뭐 기타 여러 가지 순서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최교진 후보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25일, 5월 23일 두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서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전면 확대, 누구나 신청 가능한 초등 돌봄교실 6시까지 운영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이전에 다른 신문을 통해서 이것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최 후보께서는 최근 문자를 통해서 유치원 방과 후가 활짝 열립니다. 초등 돌봄교실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정확히 어떻게 열리고 시간이 어떻게 늘어난다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말씀하고 세종시 교육감으로 재직하신 지난 4년 동안은 왜 이것을 활용하지 않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유치원 아이든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사실은 이 모든 친구들이 교복 입은 예비 시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의 역할은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전해져 있는 교육을 한 이후의 과정이 방과 후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일종의 돌봄 기능이지요.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학교라서 학교에서 그 기능을 일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나누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함께 책임져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 보면은 방과 후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가장 업무를 기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선생님들의 업무에서 덜어내서 교육청에서 지금 전담하기 위해서 지금 읍면지역을 상대로 북부교육지원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맡아서 우선 읍면지역 선생님들만이라도 방과 업무에서 해당돼서 아이들과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꾸준히 세종시에다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지원센터를 함께 하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이춘희 시장 후보께서 행복교육지원센터라는 것을 공약을 걸었고 이것은 우리들의 공약과 일치합니다. 이곳에서 시와 교육청이 함께 인력을 파견하고 함께 관리를 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입학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방과 후 교육 과정까지 그분들의 강사의 질, 그다음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들의 그 질을 위해서 공동 연수까지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확실하게 그 학부모님들의 염려를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네, 지금까지 열띤 상호 토론을 마치고요. 다시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신도시 지역에 아까도 이제 언급됐습니다만 과밀, 과대 학급 이 문제가 이제 교육 환경의 저하를 가져오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부족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설명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고운 초등학교 통합구역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송명석 후보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세종교육의 3대 그 문제의 화두가 학력 저하, 학기폭력, 그리고 과밀학급인데 오늘 지금 이 질문의 요지가 과밀학급의 문제입니다. 고운초 근처, 그다음에 아름 도담동 근처의 그런 과밀학급의 문제. 머리를 짜내고 해도 참 해법이 나오지 않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또 유관기관과 협조를 한다는 추상적인 말씀 드리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요와 공급의 예측 실패로 그 건설청이라든가 지금의 기존의 어떤 그 관계자들 그런 분들의 어떤 도시 설계에서 오는 미스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좌시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여러 가지를 고민해봤습니다만은 그 궁여지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워낙 땅이 비싸고 여러 가지 그 허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선진국형을 좀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핀란드를 2번이나 가봐서 벤치마킹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 정서상 그 운동장 없는 학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긴 한데
지금의 어떤 현안 문제를 어떤 그 땅을 좀 매입해서 딱 그것을 해결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주어진 조건 환경에서 해결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운동장을 좀 줄여서라도 운동장을 활용해서 학교를 좀 증축 내지는 건설을 하고 체육관을 좀 다시 크게 줘서 지금의 문제되고 있는 외형적인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이라고 보고요. 약간은 저는 이것이 발칙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저항이 불러일으킬 거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만은 궁여지책이라는 그런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프로그램을 굳이 한다고 한다면 우수교사를 그 지역 격차 해소 측면에서도 우수교사를 저쪽 외곽의 전원학교로 좀 많이 배치하고 후보님 시간이 다 그렇게 됐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규진 후보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용어 정리. 그러니까 세종시에 과밀 학급은 없습니다. 과대 학교가 있을 뿐입니다. 어쨌든 제가 취임해 보니까 상황이 매우 나빴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아파트 부지와 학교 부지가 결정되어 있었어요. 행복청과 교육부를 뛰어다녔지만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박근혜 정권은 교육에 투자하지 않는 정권이었습니다. 시청 관할의 어린이집 예산을 교육청으로 떠넘겨서 누리과정 예산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공립유치원 설립 비용을 줄이겠다고 법을 바꿔서 공립유치원 수를 반으로 줄이려는 시도를 했었지요. 그때 세종시 교육청이 앞장서서 힘들게 싸워서 겨우 그건 막아낸 일이 있습니다. 또 시골의 작은 학교는 비경제적이라고 무조건 폐교시키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신설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했지요. 학교 짓는 예산을 주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번번이 막혔습니다. 학교 신설이 필요한 곳은 다시 추진할 작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름동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 M9 부지, 저희가 그 부지를 학교 용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은 사실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번번이 실패했지만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으니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와 저는 인적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현 교육부총리도 역시 진보 교육감 출신으로 친밀한 교류도 있습니다. 제가 재선이 되면 우선 이 문제부터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재경부가 뒤에서 돈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육부의 실국장선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장관과 직접 만나서 세종시의 특수성을 이야기하고 담판을 짓겠습니다. M9 지역 학교 신설 문제는 반드시 추진해서 성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태호 후보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M9 부지를 꼭 해결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진작에 4년 전에 해결하시지 왜 이제 와서 재선되면 하시겠다고 하는지 조금 불편합니다. 저는 해결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해결하겠습니다. 과밀학급, 과대학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과밀 맞습니다. 도담초등학교 같으면 1,500명 정도가 있어가지고 식사 시간을 3교대, 4교대로 하고 그런다고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한다고 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세종시는 녹지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녹지를 잘 활용해서 행복청하고 의견만 조율이 된다면은 학교 부지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과밀한 것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요. 도담동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서 이 문제가 더욱 커지고 아름초등학교 문제도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M9 부지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인데 M9 부지에 반드시 해가지고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고운초등학교 문제 또 나왔잖아요. 고운초등학교 가락마을 주민들 굉장히 불편하시고 교육청 앞에서 모여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저 학군 다 재조정하겠습니다. 그냥 먼저 입주하신 분들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요즘에 어떤 시대입니까?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가까운 순으로 이렇게 배정을 한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1층하고 2층하고 있으면은 1층이 학교에 더 가깝겠지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학부모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 컴퓨터도 좀 해서 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찾아가는 교육감시를 운영해서 소통하고 반드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통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학생 인권은 중요한 문제죠. 다만 학생의 인권만을 강조하게 되면 교권이 추락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 바로 세우기를 위해서 어떻게 이 둘 간의 균형을 잡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최규진 후보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을 분리해서 대립적으로 보는 한 해결책은 사실상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상 학생 인권과 교권은 하나입니다. 교사의 교권이 없으면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교사의 교권은 학생을 잘 가르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학교가 존재하는 본래의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자란 학생이 다른 사람의 인권도 존중하는 법이지요. 교사와 학생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관계 맺음을 하면서 만날 시간을 거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교사들은 업무에 치이고 학생은 보충수업, 심야학습에, 경쟁학습에 지쳐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로 소통이 없으니까 당연히 마찰이 생기는 것이지요. 선생님들이 질책과 꾸짖음을 해서 교사에 대한 존경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업무에 치여서 사는 교사들한테 일방적으로 학생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 더 애정을 가져라라고 요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종에서는 교사가 학생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것을 더 심화시켜 나갈 겁니다. 지금 전국 최초로 세종에서 자치학교 2곳을 시험 운영 중입니다. 전국 최초입니다. 이 두 학교에서 올해 공문이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눈을 돌릴 시간이 늘어난 거죠. 거창한 구호나 대단한 시설보다 우선 마주 앉아서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 정책입니다. 교사를 학생 곁으로 돌려주는 일을 하겠습니다. 네, 최태호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네,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호 대립적이지 않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늘 있긴 하지만은 교권, 인권 모두 보장된 기본적 권리 아래에 있습니다. 헌법상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대원칙으로 기본적으로 상호 존중해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권을 강조한 나머지 학생 인권이 경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생 인권만 강조하다 보니 교권을 경시하고 또 교사가 어떻게 매맞는 현장도 제가 확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극장에 가면 누구나 스스로 휴대전화를 꺼든지 진동으로 놓습니다. 그런데 왜 교실에서는 휴대전화를 켜놓고 카카오톡을 해도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엎어져 자고 있죠. 저 최태호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이 함께 존중되는 세종 교육 풍토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학교의 목표인 교수와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규칙을 정하는 학교별 교칙도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즉 교사는 학생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학생은 교사를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안에서 학교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은 교칙으로 금할 수 있습니다. 학생 인권은 존중되지만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재를 가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학생 인권은 반드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세종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송명석 후보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권과 학생의 인권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고 함께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문한 핀란드의 벤치마킹 중에 교사는
변호사와 교사 의사는 동급이었고 6년제가 의무적이었고 교사의 펜에서 나오는 문장은 그 누구도 타치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그런 상투적인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구체적으로 교사에게 그런 법제화할 수 있는 권한과 그만한 인권을 떠나서 권위를 존중해주는 어떤 시스템, 신호등 앞에서 인간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악설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시스템 앞에서 신호등 앞에서 우리는 법을 지킵니다. 교사는 존중돼야 되고 학생들은 지금 학생 자치회를 법제화시켜야 되고 교사 교무회도 법제화시키고 그리고 그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사에게 이왕이면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데 페이도 다른 지구에 걸맞는 그런 페이도 더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페이가 자본주의에서 병행해서 시스템으로 갈 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교사들을 그 권위를 자의적이 타의적이든 존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학생들의 인권을 우리가 아우르고 함께 돌볼 수 있는, 그래서 균형 잡힌 교권과 인권을 함께 가는 시스템으로 가는 우리 세종교육을 만드는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세종교육을 만들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유권자에게 소중한 한 표를 호소하는 마무리 발언 순서입니다. 시간은 2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태호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세종시는 타 교육에 비해 정말 최고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도시 또한 최고의 교육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교육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세종시 교육감의 임무이며 세종시민의 명령입니다. 우리 세종시가 지난 4년간 수능 최하위권이라는 것은 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제대로 홍보되었더라면 시민들이 이 상황까지 오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최태호는 투명한 교육 행정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학부모와 늘 다가가서 소통하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세종교육의 정상화, 최태호가 4년 이내에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교육감이라는 자리는 그 어떤 자리보다 높은 도덕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종시 교육감은 그 자질이 명백히 검증되어야 합니다. 범죄 경력 없고 올바르고 깨끗한 교육감 후보 저 최태호입니다. 학교에 미세먼지 저감 장치 설치하고 체력, 인성, 지성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최인지 교육으로 최인지하겠습니다. 이제는 능력과 열정이 있는 부끄럽지 않은 세종시 교육감을 선택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분들 공약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다릅니다. 올바른 사람, 최태호는 올바르게 정직하게 세종시 교육을 바로 잡아 나아갈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송명석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은 백년지 대계입니다. 참으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더군다나 교육을 맡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은 그 누구나 할 수 없는 특수 분야의 전문직이어야 되고 전문가여야 됩니다. 또 하나 바르게 사는 도덕성과 어떤 바른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 인식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30여 년간 교사로 있었습니다. 25년을 고3을 했습니다. 학력 증진의 문제, 눈높이의 교육 했습니다. 야자를 했습니다. 방과 후 자율학습 보충 수업을 했습니다. 컨설팅을 통해서 아이들의 그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뭔가 잘못된 이것이 한계를 느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마는
정말 진정한 의미의 우리가 교육을 누가 감히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쯤 고민해 볼 일입니다. 저 송명석은 많은 부분을 염려하고 고민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서 영어 교육을 전공했고 교육학을 또 정통으로 공부했고 그리고 대학까지 이르는 모든 경험을 통해서 초등학교서부터 중학교, 중학교서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모든 경력을 섭렵하면서 교육이 원하는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세종시는 이제 우리 교육과 행정의 메카입니다. 송명석을 선택하면 세종시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명석한 세종시민은 송명석을 선택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 송명석이 열심히 준비한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번 송명석을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송명석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규진 후보의 말씀 있겠습니다. 3일 전 일요일에 모든 후보가 정책선거 협약식을 하면서 네거티브 없는 선거를 함께 다짐했습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지지자 한 분이 어느 후보의 명함 사진을 제게 보냈습니다. 제 이름 밑에 음주 등 전과 3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제가 15년 전에 음주운전을 한 번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 깊이 반성하면서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운전대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 한 건은 저의 실수이고 지금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 우리 시민들께 그렇게 말씀드렸고 시민들께서 용서해 주셔서 제가 교육감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제 전과라는 것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생긴 일입니다. 얼마 전 박근혜 정권과 온 시민이 맞서서 싸웠던 촛불혁명과 같은 그런 정의로운 싸움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전과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해찬 의원도 저와 함께 민주화운동을 해서 그런 전과가 있습니다. 그 상처는 이미 사면 복권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명함에는 아무 설명 없이 전과자로 나와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이 범죄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모욕이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모욕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많이 속상했습니다. 다른 선거는 몰라도 교육감 선거는 교육입니다. 네거티브는 없어야 합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교사처럼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말씨도 조심하는 그런 자세로 선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후보들께서도 함께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새 후보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종시 출입기자단과 세종시민단체 연대회의가 공동으로 주관 주최한 세종시 교육감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마치겠는데요. 이번 토론이 이번 6.13 세종시 교육감 선거에서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세종시 교육감 선거가 정책과 비전 중심의 선거가 되기를 바라면서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권력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초청 토론회를 모두 마치고요. 이 토론회는 세종시 출입기자단의 회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도가 됩니다. 유권자들의 최종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토론회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